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고.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고들 합니다. 저 역시 하나뿐인 아들놈을 이역만리 타국으로 떠나보내고 나서야 그 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텅 빈 집안에 저와 아내, 단둘이 남겨졌을 때의 그 적막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텅 빈 가슴을 채워준 것이 사람이 아닌 말 못하는 짐승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제 인생 마지막에 가장 혹독한 시험 문제를 던져줄 줄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1년 전 지독히도 비가 많이 오던 여름밤이었습니다. 후두둑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에 잠을 설친 아내가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비명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여보, 빨리 좀 나와봐요. 자다가 깬 짜증에 겨워 퉁명스럽게 대꾸했죠. 아, 이 밤중에 또 왜 그래? 글쎄, 빨리요. 대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무거운 몸을 일으켜 대문으로 향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빗소리에 섞인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아주 가냘픈 소리였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제 다리 사이로 훅 하고 무언가 파고들었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흙탕물에 뒹군 작은 강아지 한 마리였습니다. 비에 젖은 손뭉치 같은 녀석은 제 다리에 몸을 비비며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자마자 아이고 맙소사 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어디서 굴러들어온 똥개야? 저리 가. 저는 평생 동물을 키워본 적도 없고 귀찮은 건 딱 질색이었습니다. 발로 툭 차서 쫓아내려는데 녀석이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더군요. 까만 눈동자에 온 세상의 슬픔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은 그 눈망울. 차마 발길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수건을 들고 나와 녀석의 몸을 감쌌습니다. 일단 들이세요. 이러다 얼어 죽겠어요. 아니, 이 사람아. 들여서 뭐하게. 내일 아침 되면 알아서 가겠지. 하룻밤만 네? 날 밝으면 그때 내보내더라도 일단은 좀 녹여요. 아내의 간절한 눈빛에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하룻밤만이 우리 부부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녀석은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밤새 아내가 정성껏 닦이고 말려주니 흙탕물 속에 감춰져 있던 새하얀 털이 드러났습니다. 제법 품종이 있는 개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남은 밥에 물을 말아줬고 녀석은 허겁지겁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아내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아이 이름 지어줄까요? 이름은 무슨? 정들게 왜 이래? 어서 내보낼 생각이나 해. 복실이 어때요? 우리 집에 복덩이처럼 굴러 들어왔으니까 복실이.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채 아내는 이미 녀석의 이름을 짓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하고 부르니 녀석이 신기하게도 고개를 돌려 아내를 쳐다보더군요. 그 모습에 아내의 얼굴에 아들놈이 미국으로 떠난 이후 처음으로 환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만 데리고 있자. 주인이 나타나거나 갈 곳이 생기면 그때 보내주자. 그렇게 어설픈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실이는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습니다. 배변도 꼭 화장실에 깔아준 신문지에만 받고 밥 달라고 떼를 쓰는 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우리 부부 곁을 맴돌며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아들은 1년에 한두 번 전화하는 게 전부였지만 복실이는 24시간 내내 우리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볼 때면 녀석은 제 발치에 조용히 엎드려 온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을 때면 그 옆에 얌전히 앉아 아내의 손끝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정막은 복실이의 작은 발소리와 숨소리로 채워졌습니다. 웃음을 잃었던 아내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이리 와.
아이고, 내 새끼. 아내는 복실이를 내 새끼라고 불렀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퉁명스럽게 굴었지만 어느새 녀석에게 마음을 열고 말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꼬리를 치며 현관문까지 마중 나오는 녀석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왔냐, 이놈. 무심한 척 머리를 툭툭 쓰다듬어주면 녀석은 좋다고 제 손을 하차댔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텅 비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 부부의 대화 중심에는 항상 복실이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복실이가 산책 가서 다른 강아지랑 엄청 잘 놀았어요. 그놈 사료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살찌겠어. 복실이 사료와 간식을 사는 것이 유일한 쇼핑이 되었고,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복실이는 우리에게 자식이었고, 친구였고, 삶의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나이 들어서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이야. 그렇게 복실이는 우리 부부에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고 저는 어리석게도 믿었습니다. 복실이가 우리 집에 온 지 딱 1년이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제 제법 늠름한 성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내와 함께 복실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참 평화로운 오후였죠. 그런데 공원 한쪽 벤치에 한 젊은 여자가 앉아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는데 아내가 마음이 쓰였는지 그 여자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여자는 퉁퉁 부은 눈으로 우리를 올려다보더니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여자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전단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전단 속에는 복실이와 아주 희미하게 닮은 듯한 하얀 강아지 사진이 있었습니다. 구름이를 찾습니다. 강아지 이름은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쯧쯧 안 됐군. 주인이 저렇게 애타게 찾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옆에 얌전히 앉아있던 복실이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을 유심히 보더니 갑자기 여자를 향해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에게 다가가 손을 하츠려고 했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왜 이러지? 복실아, 이리 와. 아내가 급히 복실이의 목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닦으며 복실이를 보더니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구름이랑 조금 닮았네요. 하얀 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세상에 닮은 개가 얼마나 많은데. 저는 애써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아내를 재촉해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내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복실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녀석의 목에는 낡은 목걸이가 채워져 있었지만 이름표는 없었습니다. 너무 낡아서 저는 그냥 끊어서 버렸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무언가 있었던 건 아닐까? 쓰레기통을 뒤질 수도 없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만 쳤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복실이는 우리 애야.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다독이고 나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날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복실이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텔레비전 화면에는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기견을 찾아주는 코너였는데 마침 며칠 전 공원에서 봤던 그 젊은 여자가 나와 울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1년 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경황이 없던 틈에 집을 나갔어요. 제 전부나 마찬가지인 아이인데. 구름아, 어디 있니? 여자의 슬픈 사연이 흘러나오자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던 복실이가 또다시 이상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을 향해 꼬리를 치며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기를 알아봐달라는 것처럼, 아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여보, 혹시, 무슨 혹시야? 그냥 텔레비전에 나오는 소리 듣고 짖는 거겠지? 저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텔레비전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도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모든 정황이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 복실이가 어쩌면 저 여자가 애타게 찾는 구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날 이후 우리 집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말이 없어졌고 복실이를 끌어안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 역시 복실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의 자식을 훔쳐서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여자는 1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하지만 복실이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녀석은 이미 우리 목숨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 문제에 대해 애써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가 며칠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여자가 빨리 구름이라는 개를 찾아서 우리의 불안을 끝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말 오후 복실이의 사료가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동네 마트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누군가가 무언가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공원과 텔레비전에서 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전봇대마다 구름이를 찾습니다라는 낡은 전단을 새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강아지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 지극한 마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몰래 돌아서 다른 길로 가려는데 여자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달려왔습니다. 저기 어르신.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난번에 공원에서 뵌 분 맞으시죠?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그렇더만. 혹시 이 아이 보신 적 없으세요? 여자는 제 눈앞에 전단을 다시 내밀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본 적 없어.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스스로가 너무나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보시면 꼭 좀 연락 주세요. 제발. 돌아서는 여자의 축 처진 어깨를 보며 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내려앉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우리 복실이 정말 돌려보내야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이제 와서 어떻게 보내? 복실이도 우리를 주인으로 알고 우리도 복실이가 없으면 못 살아. 1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나타난 그 여자가 이상한 거 아니야? 저는 애써 아내를 위로하며 스스로에게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복실이를 잃고 싶지 않은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사진 속 구름이의 얼굴과 우리 복실이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타게 주인을 찾는 여자의 슬픈 눈망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죄책감 속에서 복실이를 키우는 것은 복실이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리고 저 여자에게도 못할 짓이다. 확인해야 한다. 우리 복실이가 정말 구름이가 맞는지, 그리고 만약 맞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을 뒤져 텔레비전에 나왔던 여자의 연락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내 몰래 그 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구름이라는 강아지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잠시 뵐 수 있을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네. 물론이죠.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렇게 모든 것을 끝낼 수도 혹은 시작할 수도 있는 약속이 잡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약속 장소인 동네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여자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앳되고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본론부터 물었습니다. 구름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말해줄 수 있어? 여자는 눈을 반짝이며 구름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 뒷발에 작은 갈색 점이 있고요. 겁이 많아서 천둥 치는 날에는 꼭 장롱 속에 숨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하는 특징 하나하나가 전부 복실이와 일치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혹시 구름이라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있어? 사진 말고. 그러자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강아지용 인식표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름이가 실종되고 나서 동물병원에서 제 정보를 등록해뒀어요. 이 칩 리더기로 스캔하면 제 이름이랑 연락처가 뜰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우리 복실이는 구름이가 맞았습니다. 저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여자는 제 표정을 보고 무언가 직감했는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우리 구름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살아있기만 한 건가요? 애처롭게 저를 바라보는 그 눈을 저는 더 이상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우리 집에 찾아온 이야기, 복실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이야기, 우리 부부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가 끝났을 때 여자는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여자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랬군요. 잘 지내고 있었군요. 정말, 정말 다행이에요. 여자는 원망 대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구름이, 아니, 복실이를 만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얼굴만, 얼굴만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차마 그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시오. 내일 오후 2시에 공원에서 봅시다. 그렇게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안 돼요. 못 보내. 내 새끼를 어떻게 보내요? 여보, 우리가 욕심 부리면 안 돼. 저 아가씨한테 복실이는 전부였어. 우리가 그 행복을 빼앗은 거야. 그럼 우리 행복은요? 이제 와서 복실이 없이 어떻게 살라고. 아내와 저는 밤새 복실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복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우리의 눈물을 하차줄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에게 우리는 너무나 큰 짐을 지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아내는 복실이를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심장을 떼어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공원 벤치에 여자가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자 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복실이를 보는 순간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구름아. 구름아. 여자의 목소리를 들은 복실이가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낯설어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녀석의 기억을 희미하게 만든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울면서 천천히 다가와 손을 내밀자 복실이가 그 손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던 복실이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실이가 여자의 품으로 와락 뛰어들어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 있던 엄마를 만난 아이처럼 기쁨과 서름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아내와 저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복실이는 우리를 잊지 않았지만 그의 첫 번째 가족 또한 잊지 않았던 겁니다. 아내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등을 돌렸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보내주자. 이것이 맞는 일이다. 저렇게 행복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권리로 이 둘을 갈라놓겠는가. 한참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누던 여자와 복실이.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어깨를 감싸고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여자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시만요. 돌아보니 여자는 눈물을 닦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제안을 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구름이가. 아니, 복실이가 저를 기억해줘서 너무 기쁘지만 어르신들을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것도 보여요. 아까부터 계속 저랑 어르신들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잖아요. 여자의 말대로 복실이는 여자에게 꼬리를 치면서도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우리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두 분이 우리 구름이에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행복을 다시 빼앗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이 아이가 또다시 이별의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아내는 여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저도 복실이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복실이는 어르신들 집에서 계속 살게 해주세요. 저는 그냥 가끔 복실이를 보러 와도 될까요? 함께 산책도 하고 병원도 데려가고 복실이에게 가족이 한 명 더 생기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의 제안에 저와 아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아이를 우리를 위해 양보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넓고 깊은 마음에 저희 부부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에게는 딸 같은 아이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여자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복실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우리 부부도 복실이를 가운데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여자와 가까워졌습니다. 알고 보니 여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다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구름이마저 잃어버리고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에게 우리 부부와 복실이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멀리 있는 아들의 빈자리를 여자와 복실이가 함께 채워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집은 더 이상 적막하지 않습니다. 복실이의 발소리와 딸이 된 여자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 아들놈과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복실이와 여자를 본 아들놈이 놀라서 묻더군요. 아버지, 저게는 누구고 저 아가씨는 누구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내 동생 복실이랑 새로 얻은 내 막내딸이다. 사람들은 때로 핏줄만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조건 없이 사랑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복실이가 아니, 우리 아들 복실이가 우리 모두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복을 물고 온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길 위에서 주인을 잃고 헤매는 작은 생명을 만나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그 아이의 눈을 들여다봐 주십시오. 어쩌면 그 아이는 당신의 삶을 바꿀 가장 큰 선물을 가지고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복실이와 같은 따뜻한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